아이고, 몸매를 가꾸고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인터넷에는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바꿔주겠다고 얘기하는 15분짜리 운동 특강 영상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약속을 지켜줄 수 있는 영상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사실 여러분의 손목 끝에 달려있다면 어떨까요? 네, 정말 손쉽고 편리하겠죠? 우선 고기고기한 식단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백질로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하지만 추가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해서 보디빌더가 되는 건 아니지만 단백질 섭취는 그래도 중요하죠.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기능하기 위해 단백질을 필요로 하며 단백질은 건강한 머리카락, 피부, 손톱에 있어서도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부상으로부터 회복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죠. 단백질이 다른 영양소들에 비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단백질이 풍부한 대부분의 음식은 칼로리도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적절한 양을 먹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드시려고 하는 고기, 계란 혹은 코티지 치즈 위에 손을 올려보세요. 만약 모든 단백질이 여러분의 손바닥 위에 올라갈 것 같다면 그만큼은 드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탄수화물은 어떨까요? 이 조그만 화합물은 사실 평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탄수화물 식단이 비만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탄수화물은 우리의 몸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당으로 분해됩니다. 지방과 일부 단백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탄수화물은 지방보다 빨리 분해되고 단백질보다 더 효율적으로 분해됩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는 지방으로 저장되며 곡물과 감자에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음번에 파스타나 볶음밥을 드실 기회가 생기면 주먹을 한번 쥐어보세요. 음식을 주먹으로 때린다고 해서 탄수화물이 낮아지지는 않지만 주먹은 얼마나 먹어야 우리에게 건강한지 알아낼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체구가 작으신 편이라면 파스타를 한 주먹만큼 먹어도 여러분의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체구가 큰 사람들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칼로리가 필요하므로 밥을 한 주먹만큼 더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 말은 손바닥만한 스테이크와 파스타 한 주먹을 동시에 먹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손바닥에 들어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드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체구가 큰 분들만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치즈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치즈를 매년 14에서 16kg을 먹습니다. 잠깐만요. 만일 그렇다면 전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심지어 치즈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은 미국인이 아닙니다. 2016년 덴마크의 평균 치즈 섭취량은 1인당 27.5kg이 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치즈는 우리 건강에 그렇게 좋기만 한 음식은 아닙니다. 치즈가 칼슘과 비타민 D의 좋은 공급원이긴 하지만 치즈에는 포화지방도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체중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죠. 다음에 여러분이 치즈를 자르게 되신다면 손가락 2개에 해당하는 양만 드시도록 하세요. 이 방법은 버터나 다른 지방의 경우에는 2배로 늘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체는 소량의 지방 섭취를 거의 매일 필요로 합니다. 비록 버터 바른 토스트 거절하는 건 쉽지 않지만 버터 조각이 집게손가락의 끝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버터 팝콘이나 기름에 튀긴 음식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고기,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은 많은 사람들이 과식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블루베리 상자에서 블루베리를 손으로 최대한 많이 퍼본 적은 있으신가요? 과일은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체계에 도움이 되며 다른 여러가지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는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소화를 잘 되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신선한 과일, 얼린 과일, 아니면 얇게 썬 과일을 먹든 채소와 과일은 적어도 한 손 또는 2손 가득 담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먹어야 할 과일의 양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혈당이 높지 않은 이상은 보통 많이 먹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과일만 먹지는 마세요. 비타민C가 철분과 같은 무기질을 우리 몸에 흡수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긴 하지만 과일은 비타민C의 좋은 공급원이 아닙니다. 과일과 채소는 아연의 좋은 공급원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샐러드에 견과류나 지방이 적은 단백질을 넣는 편이 좋을 수도 있죠. 주스랑 스무디가 과일이나 채소와는 다르다는 것도 명심하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주스랑 스무디에도 비타민C와 기타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긴 하지만 설탕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부 제조업체들이 음료에 설탕을 더 첨가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신선한 오렌지를 짜서 만든 오렌지 주스를 드셔보셨다면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만드는 데에는 많은 과일이 들어간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350ml짜리 오렌지 주스를 만들려면 중간 크기 오렌지가 4.5개 정도 필요합니다. 이는 즉 오렌지 4.5개에 해당하는 당분이 들어있음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마시는 주스의 양을 150ml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150ml는 작은 사이즈 커피보다 90ml 정도 적은 양입니다. 설탕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디저트는 어떨까요? 설탕은 탄수화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먹을 꽉 쥐고 초콜릿 케이크를 향해 주먹을 날리세요. 디저트는 설탕, 지방, 그리고 덜 건강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먹는 양을 제한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빵과 파스타 때 그러셨던 것처럼 주먹을 불끈 쥐어보세요. 하지만 곡물과 감자와는 다르게 디저트는 주먹의 반만큼만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초콜릿, 캔디, 젤리, 잼을 비롯한 다른 달콤한 것들은 비록 그 모든 게 맛이 좋긴 하지만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땅콩버터조차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설탕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죠. 설탕을 조금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진 않겠지만 너무 많은 설탕은 체중 증가와 기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초콜릿 바를 먹는 것이 버터 조각을 먹는 것보다 나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단 것은 엄지손가락보다 많은 양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키세스 하나 정도야 괜찮지만 한 봉지를 한 번에 다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많이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과식은 여러분을 하루 종일 아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습관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가끔 먹는 초콜릿이 여러분의 삶에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양 조절은 몸매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무엇을 먹느냐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식단에 단백질을 많이 포함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붉은 고기는 단백질, 철분, 마그네슘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몸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려면 필수적입니다. 또한 붉은 고기는 지방, 콜레스테롤, 그리고 제한하는 편이 좋은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콩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콩에는 똑같은 크기의 스테이크와 동일한 양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고 영양소는 2배 이상 함유되어 있으며 콜레스테롤은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소들도 더 기뻐할 거예요. 양을 적게 먹어서 출출하신가요? 그렇다면 아몬드를 간식으로 먹어보세요. 아몬드는 배고픔을 억제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버터 대신에 팝콘에 아몬드를 뿌려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베이글에 잼을 바르는 대신 사과를 얇게 썰고 아몬드 버터를 발라보세요. 아몬드는 건강한 지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혈관을 막거나 허리를 살찌우지 않고도 허기를 달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육식 본능을 거부할 수 없으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닭다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닭다리보다 닭가슴살이 칼로리도 더 적고 단백질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소고기 대신 칠면조로 바꾸는 걸 고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을 놀라게 해드릴 만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칠면조 450g은 소고기 450g보다 단백질 함유량이 더 높지만 칼로리는 소고기의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은 얼마나 좋은가요? 아래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영상도 준비해봤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고 즐기시기만 하면 돼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